네, 이번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어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통과가 됐는데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다. 또 토론 없는 1일 1법안이다. 이런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취지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서 국회의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사실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24시간 이렇게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 역시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막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당대표가 나서고 또 24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효과는 없었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의원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는 약간 흥행 실패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같은 이제 우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게 참 좀 의문합니다. 좀 놀랍기도 하고요. 방금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어떤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를 말씀했는데 막기 위해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24시간에 지나면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최후로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고 막을 수 있는 어떤 효력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죠. 국회법 106조의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진 정식 공식적인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정청래 당대표가 2016년 2월에 11시간 39분을 필리버스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11시 39분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이게 최장 필리버스터였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서 깨지긴 했지만 그때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민주당에서는 절실했기 때문에 11시간 넘게 1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야당에서 하니까 그거는 형식적이라고 비난하는 거. 이거는 위선이고 이중잣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없이 1일 1법안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토론이 왜 없었습니까?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이제 방송 과방위원장 과방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하고 또는 이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좀 제한을 적극 개입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놓아주는 이런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만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 장에서 이 24시간 지나면 어차피 통과될 법안인데 24시간도 참지 못하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말 그야말로 폭거가 아니겠는가. 국민들을 보기에는 이 정도 아량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든가 협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필리버스터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우 의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제가 4시에 의장이 사회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2분의 의원만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회의장이 직접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전국에 대해서 공개 비판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이제 법을 이제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참석 의원이 2명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취지가 이 법안을 여론 환기를 시키겠다 약간 이런 측면도 있었을 텐데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당의 그 의원들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진짜 단순하게 시간 늘리기 위한 지연 작전이 아닌가, 국회 운영을 방해한다 이러한
여론이 좀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최소한 참석 의원 60명 정도, 그게 이제 국회 제적의원 수 이제 5분의 1인데요. 그 60명 정도는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이라도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회를 공정하게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국민들의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와 다름없는 거, 안건과 다른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면서 마이크를 몇 번을 껐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강제로 퇴장 조치시키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었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했다는, 그때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한다고 정청래 의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했던 필리버스터 내용 상당수가 뭐였냐면은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채워졌었어요. 근데 퇴장 안 당했었습니다. 자, 지금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할 때는 안건과 관계없는 얘기를 90%, 80%, 50% 이렇게 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었는데 왜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과 다르다, 조금만 다르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꺼버리든가 퇴장시키다든가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로 지금 나경원한테 처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공정의 운영을 하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한테 푸념하면서 체력을 좀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3분의 1, n분의 1 해서 3명씩 돌아가서 회의를 하면 좀 더 우리 체력이 좀 보충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좀 염치가 없다. 공정하게 회의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동영 대표가 말씀하실 때 본회의장에 많은 의원들 없다 그러는데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동시 접촉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든가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은 평소에 장동영 대표의 검색 수의 5배 이상 올라가는 등 이렇게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당원가도 부쩍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에 있는 지지자들 또는 중도층에서는 장동영 대표의 투혼 24시간 최후의 저항 이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5분의 1, 60명 이상이 필요한데 본인들 같이 소수 정당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장이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이 차지 않으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중단할 수도 있고 중단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이 이런 소수 정당이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필리버스터, 정상적인 필리버스터라면은 국회의장이 제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께서 이 국회 운영을, 그 회의 진행을 약간 불공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주호영 의장이 이번에 사회를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주호영 의장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본인들이 하는 필리버스터조차 사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이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계약이고 위헌성이 높은 입법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를 본다? 우리 스스로 그러면 이거 인정할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은 우리 최후의 저항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5분의 1 이상 이제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은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나와 앉아 있어도 12명밖에 안 앉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분의 1 기준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 종료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 종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여당이 출신 국회의장이 있으니까 사실상 그걸 방치하고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냥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90%다. 사실상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예,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관에서 두 분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도 좀 토론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견이 큰 쟁점을 보면 특검 추천 방식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사법부 등 제3자가 추천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여야 합의로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많은 특검들이 여야 합의로 다 추진됐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왜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특검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시간을 늦춰서 이 특검 전국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 특검이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한 약간 지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특검 추천 방식을 빨리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나 민변 추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상권 분립에 이제 어긋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민주당 인사가 특검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민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민변 출시에서 특검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특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미 3특검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추천한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봤지 않습니까? 다 굉장히 부실한 성과를 냈습니다. 최혜벽 특검 같은 경우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때문에 최혜벽 특검했지만 거기 관련돼서는 단 한 명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10명을 쳤는데 9명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민주기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 이제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데 권성도 의원 관련된 거는 바로 구속 조치를 했고 전재수 의원 똑같은 시기에 진술이 나왔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4개월 동안 깔고 앉으면서 수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편파 수사 의혹이 있죠. 이게 만약에 제3자가 하는 공정한 특검이었다 그러면 이걸 공정하게 둘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인사가 하니까는 야당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를 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모른 척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구속영장 13명을 쳤는데 그중에 무려 9명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해당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민주기 특검이 출범했는데 13명 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다면 뭐하러 특검을 출범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요, 핵심 인사를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선재 전 장관 같은 경우 전부 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될 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3특검이 전부 다 민주당 인사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가 부실하게 나왔는데 또다시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하겠다.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추천권이 하나의 큰 쟁점이고 또 다른 쟁점이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인허가 관련된 특혜 의혹까지 다 합쳐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특검 추천이랑 사실은 다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추천 인사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만 이렇게 수사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관련 의혹이 있는 의원이 이제 현직 여당 의원이기 때문인데 이 통일교 관련된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는 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서 특정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정당대에 개입을 해가지고 종교 일치, 종교 분리라는 우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가장 무거운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당 인사가 추천한 방식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입장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자.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 수사 범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이제 금품 수수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2022년 대선 개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뭔가 이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만 국회 정당,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에 관련해서 특정 종교가 개입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었다, 특정 당대표 후보를 밀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인 건 좀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천정부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 들면서 나경원 의원도 포함시켜야 될 얘기하는데요. 전재수 이제 전 장관이 이번에 경찰 수사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딱 하나 대답 안 한 게 있어요. 한하자 총재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딱 대답 안 했습니다. 그게 만났다는 뜻입니까? 안 만났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 알 수 없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일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 이거 대답 안 하면 이거 만났다는 거 안 만났다는 겁니까?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특정지어가지고 마치 만났다는 것처럼 의혹이 뒤에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느냐? 이거는 물타기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비교가 되지 않죠. 나경원에 대해서는 전혀 금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전재수 장관은 무려 4천만 원의 금품을 현금을 줬다 얘기 나오고 까르띠에와 불가리 시가에 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고받을 때 대화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이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는 괜찮다. 이거 복돈이니까 받으라니까는 마지못해서 아이고 뭘 이런 거 다 하면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화까지 나왔는데 그걸 나경원 의원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윤영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야 다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다라고 취지로 진술했었고요. 또 여야 모두 당원 가입하는데 또 개입했다라고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하자 총재를 만나는 일정까지도 서로 오가는 그런 대화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야당 대선 주자로서 당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사에게 과연 어떤 청탁을 했을지 또는 만나면서 어떤 금품이나 또는 이제 현금을 줬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훨씬 더 큰 건데 나경원 의원 전혀 뭐 금품이라든가 만나자 얘기도까지 나온 적도 없는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인 것은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검 이슈 짚어봤고요. 이번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 대표와의 오찬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고가 숙박권을 받았다 얘기에 더해서 또 공항 의전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명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적절한 약간 처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김병기 원내대표도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고 고개 숙이면서 사과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사과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큰 논란이 약간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 원내 그 운영을 계속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뭔가 이 국민들과 그 국회에서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보좌진의 선이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 위원일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보좌진의 선이었다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단 보좌진 같은데 보좌진이 이제 그 대한항공 관계자와 서로 주고받은 카톡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항공권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며느리 이제 손자죠. 관련된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항공권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그 의원이 준 거, 김병기 의원이 주면서 야 좀 알아봐라라고 안 했으면은 본인이 며느리 직접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 우연찮게 무슨 책상 위에 있는 항공권을 보면서 아 내가 선의로 잘 챙겨줘야겠다라고 가져왔으면 말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캡처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의원이죠. 의원이 직접 보좌진에게 주면서 며느리가 조금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칼텍에서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160 얼마라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얘기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인정을 하는데 금액을 줄였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지금도 칼텍에서 그 호텔에 검색을 하면요.
75만 원 상당이라고 1박에 로얄 스위트가 75만 원이라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박을 했으니까 두 개 합하면 6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만 원 안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100만 원 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만약에 유죄가 입증이 돼서 유죄가 되더라도 청탁금지법 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인정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친민주당 성향 언론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경영 씨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 SNS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뭐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책임 있는 자기 자리에 대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